시작을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왜 이거 화면이 안 보이죠? 시작이 됐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와 함께하는 이제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네, 이번에 게스트로는 토스랩. 네, 토스의 연구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지만 사실은 업무 협업 툴인 잔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토스랩입니다. 토스랩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좀 제가 대략적인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 총 여태까지 4건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네. 최근에 정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적 투자금이 270억 원. 네. 그리고 이제 토스랩의 사회이사 라인업과 이제 자문단을 보면은 이게 또 엄청나요. 이제 티켓몬스터 이제 신현성 의장님,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 이준표 대표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샌드버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뭐 메신저 관련해서 이제 엄청 이제 잘하고 계시는 이제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님부터 창업한 지 한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돼버린 베스핀 글로벌의 이현주 대표님부터 정말 이제 빵빵한 사회이사 라인업을 가진 토스랩 그 잔디의 이제 글로벌 진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랩 잔디를 하고 있고요. 현재 토스랩에서는 사업 총괄 겸 CO를 맡고 있는 양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잔디. 네. 토스랩 말고 이제 잔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잔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네. 이제 국내 포함해서 뭐 국내 및 글로벌 진출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2014년도에 10월 달에 서울에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년여 후에 대만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 작년 들어서 이제 한국과 대만을 이어서 저희가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이제 협업툴 시장에서 1위 사업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해외 진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작년에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인 UAE까지 해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마이크 소리가 조금 난다 그래서 네네. 위치를 좀 조정을 위로 올릴게요. 네. 소리가 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잘 되는 국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대만은 2016년도부터 가장 이제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규모나 어떤 영업 마케팅의 규모, 인원도 가장 많기 때문에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다음으로 이제 대만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수견님이 잔디가 무슨 회사죠? 했더니 하느클라스님이 토스라고 했어요. 토스가 아니고요. 네, 업무 협업 툴 잔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이 토스랩입니다. 네, 토스 아니고요. 네, 잔디입니다. 네. 조경회사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잔디는 심는 게 아니라 까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성장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네. 이제 주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왠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코로나 이후에 좀 현재 현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라도 저희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나서 2017년부터 직전 연도까지 매년 이제 평균 100%씩 성장을 해온 비즈니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올 이제 3월과 이제 8월에 재확산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내부 통계를 보면 3월과 8월에 피크를 한 번씩 크게 한 번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월 평균 신규 가입자 대비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80%가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고 올해 재확산됐을 8월에도
거의 그 직전 달에 한 50% 이상이 네, 상승을 해서 전체적인 지표는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잔디 깎고 이런 아닙니다. 네. 조경회사 아니고 네, 송금회사도 아니고요. 네,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분은 이제 잔디 업무 협업 툴 서비스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이제 아시아, 대만, 이제 중동 이렇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업무 협업 툴을 만드는 이제 잔디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누적 투자액 이제 270억 원 그리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 좀 아시아 권역으로 나아가고 있고 매년 이제 평균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또 이제 채팅 기반의 업무 협업 툴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제 메신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이제 유망한 기업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경회사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잔디의 글로벌화 이전에 좀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잔디 서비스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로 출발했으니까 네. 한국 유저들이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서비스인 슬랙이 있는데 너네가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슬랙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슬랙하고 약간 같은 카테고리의 서비스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잔디 같은 경우에는 슬랙이 있는데도 잘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제 업무 협업 툴을 네. 이제 출시를 했는데도 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랙하고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떻게 차별화를 해왔고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네.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은 제가 네. 한 6년 사업하면서 6년 동안 1000번? 한 2000번 2000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버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글로벌 시장을 잡았을 때 네. 동남아시아도 먼저 진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랩이라는 택시 서비스가 정말 현지화를 잘 하면서 성공을 했고 현재는 이제 우버가 없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희도 좀 현지화 전략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아시아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현지화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례로 외산 서비스에는 있지만 국내나 국산 특히 아시아형 서비스에는 외산 서비스는 없지만 아시아 서비스에는 있는 몇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전자결제라던가 네. 아니면 조직도 조직도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시아죠. 조직도.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유저분한테 들었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누구랑 내가 업무로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이 슬랙을 켜고 마이크랑 얘기하고 싶으면 M을 치겠죠. 그래서 마이크랑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이 조직도 문화에 익숙한 사용자분들은 검색을 해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는 그 유저 비헤이비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홍길동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조직도에서 그 사람의 부서를 열고 그 부서 안에 팀을 열고 네. 그 순번을 찾아서 그쵸. 홍길동과 얘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검색하면은 10초 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1분, 2분에 걸려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 외산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메꿔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슬랙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슬랙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서비스고 안타깝게도 스타트업을 벗어나면 글로벌 씬에서 봤을 때 사용자들을 실제로 많이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저희
고객군이신 뭐 중앙일보라던가 코스맥스, 넥센타이어, 한양건설 이런 중견이나 대기업 계열사들을 보면 그런 데서 잔디로 이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전사적으로 네. 잔디를 활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이제 슬랙을 아시는 분도 이제 거의 드물거니와 슬랙이 검토 대상조차 못 올라가는 걸 보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지 사람들이 원하는, 물론 한국어도 거기에 큰 한몫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원하고 있는 6개의 어떤 아시아 언어 국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셀프 서브드,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어떤 툴을 도입하고 스터디하는 반면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좀 온보딩을 할 때 서포트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슬랙이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 연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슬랙이 한 900여 개의 서비스 연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900여 개의 서비스 연동을 실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을 정말 많이 안 하세요. 진짜 뭐 기껏 엄청 많이 써봤자 10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밸류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 뭐 예를 들어 그룹웨어라던가 전자결제라던가 이런 부분과 연동을 하고 조직도랑 연동을 해달라, 이런 리퀘스트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면서 좀 비교 우위를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의 좀 조직도 문화, 뭐 현지화를 되게 많이 시켰고, 그리고 의외로 슬랙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 기업 생태계에서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벗어나서, 사실 뭐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제 기업이라는 시장이 이따만큼 있으면은 스타트업은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슬랙이 유명할 수 있지만 이제 슬랙이 커버를 못하는 이만한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영역에 집중을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이제 슬랙이 있는데 잔디가 어떻게 뭐 잘 해왔냐, 이런 이야기는 한 2,000번 정도 이제 들으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는 한 200번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 이야기가,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대형 테크 회사들이 뭐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 포함해서 이제 카카오톡까지도 이제 업무 협업 툴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잔디가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협업 툴을 만들고 이제 자기네 플랫폼에 자기네들 뭐 광고하겠지, 협업 툴 쓰라고 이렇게 광고 빵빵 때리고 이럴 건데 너네가 어떻게 경쟁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한 200번 정도는 그 정도 되겠죠?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 B 네. 140억 투자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서 네. 저희도 이 투자를 거의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때 사실 가장 많이 들었죠. 투자 유치를 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카카오도 곧 나온다고 하고 라인웍스, 네이버에 라인웍스도 있는데 잘할 수 있겠냐.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받았으니까 분명히 그 투자자분들이 설득이 된 거겠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업 툴이라는 이 분야만큼은 글로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성공하고 있는, 예를 들어 슬랙이라던가 뭐 트렐로, 아사나, 노션 이런 툴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흥미롭게도 다 스타트업이에요. 네, 어떤 대기업 뭐 IT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조차도.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협업 툴을 만드는 조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수평적이고 협업을 잘하는 문화에서 좋은 협업 툴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만드는 뭐 라인이나 카카오가 만드는 툴은 그 대기업의 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을 버티컬 플랫폼으로 깊게 사실 정말 웰메이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스윗 제품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간 마치 이제 그룹웨어 형태, 뭐 라인만 보시더라도 메일도 있고, 뭐 문서함도 있고, 파일 정리하는 것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런 스윗 제품. 그리고 카카오도 이번에 뭐 전자결제, 근태관리 등등. 그래서 조금 더 스윗 제품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대기업 IT 기업들의 좀 지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이제 구글 G Suite, G Suite가 어제 이름 바꾼 거 아시나요? 그래요? 네, 어제 뭘로 바꿨어요? 구글의 워크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 그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워크플레이스 전 구글 G Suite와 조금 더 그 스윗 제품으로서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뭐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현업에서 필드에서 라인웍스라던가 라인웍스랑 경쟁을 했던 적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카카오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6일 날 나왔으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되게 저희도 뭐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죠.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상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유저들의 피드백,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나와 있는 리뷰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완성인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갈 서비스이지만 프로덕트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정말 뭐 완성품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지만 그래서 좀 신규 기업들, 초기 기업들은 조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뭐 시스템이나 그룹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 제품을 사실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컨슈머 영역과 B2B 영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태용님한테도 뭐 제가 만약에 뭐 써서 만들었으니까 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잠깐 써보겠죠. 네. 근데 기업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카카오가 만들었지만 실제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워크를 정말 전사에 도입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디 뭐 쓰는 데 있어? 뭐 레퍼런스 그쵸. 가져와봐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큰 기업들은 사실 레퍼런스가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렇게 뭐 고객들이 저희는 뭐 카카오워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조금 더 앞으로 행보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제 사실 이렇게 막 밖에서 봤을 때는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뭐 글로벌 회사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했는데 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현지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품을 설계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업무 협업 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반에 이제 잘 진출을 해 놓으면은 이제 한 번 쓴 협업 툴 잘 안 옮기잖아요. 락인 효과도 있고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댓글창에서 이제 잔디 좋다, 잔디 화이팅, 저도 잔디 써보고 싶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직원분들일까요? 아니면 잔디를 쓰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 궁금해진 건데, 우리가 잔디의 글로벌 진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제 카카오워크도 그렇고, 이게 B2B고,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또 있는 거고, 이제 카카오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에서 쓴다더라 했을 때 좀 검토를 해볼까 말까인 일 정도로 이제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잔디 같은 경우는 최초에 레퍼런스 같은 걸 좀 어떻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6년 전이면은 그쵸. 그냥 슬랙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잔디도 아무도 몰랐을 때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해오셨어요? 제가 6년 전에 그때 당시 영업팀에 있었는데 영업이라고 하기가 좀 그랬죠. 왜냐하면 정말 제 모든 페이스북 인맥을 다 털고 저희 같은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 두 명이서 다 털고 그냥 다 연락했어요. 무조건 연락해서 뭐 아는 선배 뭐 아시는 분 해서 한번 써달라. 처음엔 너무 어려웠죠. 친하니까 써줄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자기네 회사에 뭘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진짜 안 좋으면 굉장히 뭐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지인을 통해서 막 5명짜리 회사, 10명짜리 회사 설득하고 심지어 그때는 과금도 안 했어요. 저희가 무료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여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이게 컨슈머 쪽은 B2C는 무료면 뭐 무료 때 한번 써보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프로모션 할 때 B2B는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어쨌든 이 서비스가 언젠가 유료화될 걸 알고 잔디나 이런 서비스들의 락인 효과 말씀하셨는데 락인이 있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렇게 뭐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저희 처음에 초기 인맥 지금 뭐 아직까지도 써주시는 그런 초기 스타트업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처음에 모셔서 그분들 레퍼런스 사례로 고객 사례로 저희가 사례를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풀었고요. 그걸 컨텐츠 마케팅으로 풀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큰 기업에서 지금은 가장 큰 이제 뭐 사용자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기업,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전사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린다면 이분은 좀 잔디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잔디를 서버 입장에서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툴인 것 같은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이제 뭔가 수직적인 조직으로 되는데 좀 최적화된 툴처럼 이제 느낀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좀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도 같고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잔디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협업 툴이 겪는 문제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모든 뭐 발표나 세미나에서 말씀드리지만 툴이 다 해결을 해주진 않거든요. 아무리 뭐 그게 뭐 슬랙이든 뭐 글로벌 넘버 1 툴이더라도 우리가 이 툴만 도입하면은 굉장히 수평적이면서 일을 잘 그게 아니라 제가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드릴 때 처음 보는 건 이 회사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면 이 툴이 얼마나 빨리 도입되고 빨리 의사결정될지를 알아요. 딱 회사 갔을 때 왜 잔디 냄새가 나는지. 그렇죠. 약간 풀 냄새가 좀 난다. 이러면 네. 이제 잘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잔디 툴을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그 앞단에서 왜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특히 이제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조금 인사팀이랑도 같이 저희는 큰 기업 들어가면 인사팀이랑 아예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잔디를 도입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문화를 변경하면서 이런 스마트워크 업무 도구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같이 되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수직적인 그런 문화의 기업에 잔디만 딱 들어간다고 해서 혹은 슬랙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문화를 막 바꿔주고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들, 뭐 저희 블로그에 굉장히 100개가 넘는 고객 사례가 있지만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잔디를 쓰고 나서 우리 회사에 정보 공유가 많아졌다. 대화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이메일 기반으로 일을 하셨을 때는 이메일을 쓰면은 되게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태용님한테 태용님 밥 먹으러 갈래요?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쓰려면 뭐 태용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선선한 날씨 안녕하신지요? 네. 이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그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잔디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냥 던지기가 편하거든요. 특정 토픽이나 대화방에. 그러면서 조금 더 대화가 많아지고 정보 공유가 많아지면 조금 더 투명한 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여전히 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동의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컨설턴트가 직접 가서 그런 스마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에서 이제 툴은 거둘 뿐,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강백호 돋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쿠쿠님께서 소규모 팀들도 사용하기 좋나요 하셨는데 사용하기 좋죠. 네, 네, 뭐 소규모 팀은 저희 고객군 중에 사실 숫자로 치면 20인 이하의 고객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5명 이렇게 있으면은 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좀 네. 그럴 수 있고 보통 한 10명에서 20명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물론 큰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팀들이 50인 이하의 팀들이 정말 잘 쓰세요. 네. 뭐 질문 하나만 더 짚어보고 이제 글로벌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클라우드9님께서 이제 투자 회사에서도 뭐 사용을 하는지 뭐 증권사 같은데 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뭐 2호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스타트업, 뭐 테크 업계 분들 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업계에서 좀 관리자 포지션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 이번에 리드 투자자이신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에서 전사 도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면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벤처스 코리아였는데 아시아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네. 싱가포르, 텔라비브 그리고 중국, 네. 서울 있고 서울이 이제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 4개의 지사가 통합이 돼서 네. 전사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금융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좀 글로벌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글로벌 진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테지만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그 더 VC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뭐 투자 이력 같은 거를 좀 보니까 네. 이제 초기부터 이제 뭐 주로 이제 한국 이제 벤처 이제 VC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초기부터 좀 이렇게 뭐 홍콩이라든지 좀 이제 외국계 뭐 VC 뭐 이런 분들이 돈을 조금씩 넣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글로벌화를 준비를 해왔던 건지 그 뭐 6년 전에 이제 창업을 했던 시절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잔디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사실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를 해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근데 가장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를 시켰던 거는 사실 모든 스타트업 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경연 대회였어요. 그래서 퀄컴, 다들 아시는 퀄컴이라는 회사의 퀄컴 벤처스라는 VC암이 있는데 거기서 주최를 하는 이제 한국 예선에서 네. 이제 저희가 국내 예선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본사에서 샌디에고 본사에서 열리는 글로벌 대회에서도 이제 최종 우승을 하면서 글로벌 우승 상금이 그때 50만 불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거를 획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이제 그때 이제 퀄컴의 본사에서 직접 네. 저희가 돈을 받았었고 5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그쵸. 되죠. 네네. 와, 또 엄청난 상금이네요. 그게 네. 좀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해외 투자 유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외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실 때 해외 투자자들 많이 파세요. 네, 많이 파시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열려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한국 투자만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한국에서만 받는구나 싶다가도 해외 투자자가 들어왔다라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해외 투자자분들이랑 얘기하기 훨씬 더 수월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바탕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홍콩이나 대만 쪽에 VC에 태핑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시작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뭐 프리 A를 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자본이 조금씩은 들어와야 이제 장기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겠다. 아직은 뭐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가 이미 한국 지향 서비스가 되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고치려고 하고 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로벌 어떤 마인드나 이걸 글로벌형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있으면 수가 적더라도 계속 저희도 이제 지금도 물론 한국의 유저가 가장 많지만 뭐 제가 대만 지사장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UAE 지사장들이랑 계속 위클리 보고나 공유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중동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핸드폰으로 뭐 카톡 할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텍스트 그렇죠. 다 하고 음성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 네.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할 때도 네. 음성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중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흔한 거예요. 네, 중국 애들 텍스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보이스노트 같은 것들도 아마 좀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을 계속 그런 것들을 들어야 내가 너무 한국 클라이언트의 얘기만 듣고 그런 피처만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역으로 글로벌 나라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처음부터 좀 글로벌 서비스를 고민을 하고 해외 쪽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굉장히 좀 글로벌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초기 단계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뒀다. 그러게요.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중국 친구들 보면은 이제 메시지 이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워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탁 누른 다음에 막 속닥속닥해서 막 메시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이스노트 기능은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고요. 있고, 저희가 중동 시장에 들어가면서 좀 그걸 본격적으로 많이 깨달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 이제 깨우치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례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진출했지만 베트남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슬랙을 우리 쓰는데 베트남어가 알파벳처럼 이제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트가 달라요.
IT가 다르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 현지화를 해야 네. 실제 베트남 유저분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건 정말 베트남형 서비스다. 뭐 간단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김상, 양상, 박상 할 때 그 상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또 제일 가장 사용자가 많은 뭐 챗워크와 같은 네. 서비스는 또 성을 넣으면 바로 오토 필아웃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자국민들이 쓸 때는 아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서비스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뭐 디테일한 그거네요. 이제 뭐 부를 때마다 막 뭐 오노다상, 막 그쵸. 오카모토상, 그쵸.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다 그냥 그때그때 치기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을 커버를 해줘야 이제 현지화된 아이템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좀 세일즈나 이런 걸 좀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그래도 이제 뭐 돈은 벌어야 되고 이제 뭐 레퍼런스가 쌓여야 되니까 김우진님이 그 최초에 처음 출시했을 때 그 영업 세일즈를 할 때 타겟이 어디였냐? 뭐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뭐 있었을 텐데. 아.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기로는 일단은 이제 인맥을 풀었다라고 하셨는데 뭐 인맥 푼 다음에 아 우리는 이쪽 타겟을 좀 잡아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 분들이 다 그렇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인맥을 다 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니멈한 그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놓죠. 저희한테는 그게 좀 초기에 만들어졌던 100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잔디를 쓰는 100개 정도의 회사. 와, 인맥이 좋으셨네요. 그때 뭐 정말 다퉈봤습니다. 네. 다투고 저희 막 인턴 들어오면 인턴분한테 아는 분 막 다 연락처 적어달라 그래서 네. 또 가서 연락하고 제가 역사하면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 빌딩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그 카드 영업하듯이 이렇게 또 해보고 저 토스랩 뭐 잔디 네, 효율적이지 나가세요, 않습니다. 막 이런.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해봤다. 네. 그래서 그 한 100개 고객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네. 사실상 그 100개 안에 어떤 고객이 있는지를 좀 잘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 네. 실제 우리를 매일매일 써주시는 고객이고 보니까 IT가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좀 커머스 그리고 에이전시 이런 업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버티컬을 쪼개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례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자. 이미 액티브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커머스 업체 하시는 뭐 대표님이나 이사님한테 다른 커머스 업체를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종을 이제 선택을 몇 개 해서 그거를 계속 파생해서 좀 추가 고객을 영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다 띄워가지고 100팀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반응이 좋은 이제 카테고리에 이제 고객들을 만족시킨 다음에 이분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됐다. 보면 IT나 커머스나 에이전시나 대화가 많고 그쵸.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트랙 레코드를 남기는 게 또 중요한 업종이네요. 맞습니다. 보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적절한 시점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올라오고 뭐 해외 영업을 또 다녔을 것 같아요. 그 최초에 진출했던 국가는 어디였고 좀 어떻게 진출을 했는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잘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었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대만을 가장 먼저 진출을 했었고요.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왜 대만부터 가신 거예요? 이제 국가를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는 되게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저희가 큰 회사라면 네.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을 해주는 그런 리서치 기반의 인구, 뭐 인터넷 속도 등등등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스타트업 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베트남에서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을 소개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돼서 팀빌딩을 시작을 했고 거의 지금 모든 저희가 진출해 있는 나라가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어떤 정말 우연한 기회에 뭐 저희 컨퍼런스 하는데 오셨던 분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 혹은 투자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분이
여러 차례 면접을 통하고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날아가서 또 저희 경영진이 며칠 동안 같이 얘기를 해요. 뽑기 전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왜냐면 제가 태국님을 뭐 예를 들어서 태국에다가 잔디 태국 대표로 뽑아놓고 가면 모르잖아요. 그쵸. 뭐 이 사람이 뭐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뽑을 때까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지만 뽑고 난 다음에 어차피 원맨 팀이니까 제가 뭐 있고 없고 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될 것도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정말 괜찮다라는 분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실패 사례도 일본은 저희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직진출을 했다가 잘 안 됐어요. 왜요? 진출을 했는데 일본 시장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좀 폐쇄적이기도 했고 일본은 명확하게 외산 서비스에 대한 좀 반감? 혹은 이 일본 서비스가 아니네? 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그때 지사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기 나가 계셨던 분도 교포분이셨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정말 완전 일본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이제 라인이라는 브랜드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그때 좀 뼈아픈 실패를 맛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왔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고객사가 대형 고객사가 기존에 이제 일본의 협업 툴을 쓰다가 일본의 협업 툴들이 발전을 너무 늦게 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그래서 아니 일본에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문화적인 측면인 게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면 완벽할 때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히 사스형 서비스들은 사실 빨리 업데이트하고 치고 나가고 뭐 버그가 있으면 빨리 잡고 그러면서 계속 거의 매달 새로운 기능을 내세우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고객을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들도 보면 거의 뭐 1년에 업데이트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혹은 뭐 3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 고객이 됐고 고객으로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모시니까 한 1,300명 되는 IT 이제 상장사거든요. 일본에. 근데 먼저 자기네들이 일본 지금 잔디 비즈니스 안 하는데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회사에서 잔디 영어 마케팅을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대단하네요. 과거에 어떤 뭐 제조업이나 문화를 만들었던 어떤 정신이 지금의 좀 IT 서비스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는 약간은 뭐 병목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래도 성과가 꽤 괜찮죠. 네, 아무래도 그 비전이라는 저희 파트너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또 우연의 일치로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그 잔디라는 아이템이 핫해지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던 다른 비즈니스가 이제 다운된 거에 비해서 잔디는 더 잘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역량을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사실 성장률로만 보면 한국을 포함해서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제 대만과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제가 좀 다음에 드리려는 질문 이제 해외 마케팅 영업 어떻게 뭐 성공할 수 있었는지 뭐 이거였는데 뭐 앞에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어차피 다 추정 못하니까 믿고 맡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되게 클리어하게 좀 하고 위임을 하는 뭐 그 정도 들었던 것도 좀 더 있을까요 혹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알아서 오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한 10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엄청 문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핸들링 하는데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다고 계속 저희가 먼저 연락하고 제 인맥 제 인맥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는 컨텐츠 마케팅을 상당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
물론 저희가 잔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스마트워크나 리모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툴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의 효율을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대신 잔디의 색깔을 빼고 정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컨텐츠를 많이 쌓으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희 블로그의 유입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현재 저희 잔디 블로그에 월 한 10만 뷰 정도는 찍거든요. 와, 기업 블로그 10만 뷰면은 대단해요. 네, 사실 많이 없죠. 대한민국에 많이 없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들이 생겼고 그 플레이북을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블로그도 시작을 한 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블로그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인바운드를 유입하는 형태로 지금은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 알아서 오게끔. 근데 저도 이제 잔디 블로그를 가보면은 뭐 대강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 잘하는 회사들, 뭐 이런 뭐 대표적인 회사들, 뭐 요즘 뜨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뭐 일하는 방식,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해서 좀 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좀 볼만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알고 보니 잔디 뭐 이런 맞아요.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 재밌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월 10만 뷰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쌓였으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노출이 돼서 이제 영업을 이제 밖으로 안 돌아도 되게 만드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좀 디테일적인 게 있을까요? 이제 뭐 현지화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봤을 때 일단은 아시아 시장에 기회가 있었고요. 네. 그 기회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이제 넘쳐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뭐 잔디는 슬랙이랑 경쟁하지 않아? 뭐 카카오워크랑 경쟁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모두가 현재 직시하고 있는 리얼 경쟁은 그냥 개인 메신저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카카오톡, 베트남으로 치면 잘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워챗, 뭐 페이스북 메신저, 일본은 라인, 대만과 일본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용 메신저 혹은 협업 툴은 여전히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일반 대중분들이 아시는 단어는 아니니까. 업무용 메신저라는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대기업을 가도 대기업에 뭐 다 시스템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카톡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김 과장 뭐 퇴근했나? 뭐 분명히 일이 사라졌는데 왜 읽고 답을 안 하지? 막 처음에는 단순 메시징만 하다가 지금은 계약서도 카톡으로 보내시고요. 매출 보고도 다 카톡으로 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아직까지 이런 업무용 툴에 대한 인지도도 낮지만 경쟁도 없다. 라고 저희가 느껴서 오히려 다른 툴과의 비교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개인용 메신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업무용을 인지시키고 업무용을 써야 된다는 거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저희가 시장 교육을 하는데 거의 한 3년을 들인 것 같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교육을 해보니까 이제 플레이북이 있고 그걸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단기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여전히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사가 뭐 카카오톡, 라인 이런 거지 이제 그 업무용 메신저가 이제 보편화되지도 않고 이제 정말로 극소수가 쓰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 뭐 그냥 뭐 슬랙이랑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잔디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냥 메신저 하나로 그냥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는 사람들을 좀 탈출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키워왔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좀 배울 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Q님께서 그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데 팀즈는 메이저가 아니냐? 팀즈가 뭐 제일 메이저죠. 제일 메이저다. 팀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이제 슬랙도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예요.
이유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큰 기업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365 제품을 쓰게 되면서 팀즈가 그 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탑다운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도입되어 있는 뭐 LG 화학이라던가 SK의 제가 뭐 제 지인분들 포함해서 정말 수십 명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는 팀즈를 아직까지는 그냥 화상회의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대기업 시스템들을 쓰면서 네. 그걸 또 도입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팀즈랑 줌의 차이를 모르세요. 똑같은 거 아니야? 팀즈도 그냥 화상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정도로 아직 알고 계셔서 네. 도입된 곳은 많지만 이제 활성화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근데 이제 그 틈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당연히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30년 넘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의 최대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텀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탑다운으로 영업을 하실 거고 그게 가장 또 메리트 있는 무기인데 저희는 이메일 서비스나 그룹웨어 같은 전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잔디를 정말 싹 틔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용하고 있는 뭐 LG CNS나 CJ나 롯데와 같은 회사도 보면 처음부터 저희가 탑다운으로 갈 수도 없고 저희가 무슨 인맥이 대기업의 C레벨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팀에 뭐 작게는 뭐 50명, 많게는 뭐 한 200명 정도의 싹을 틔웁니다. 잔디 싹을 틔우면 그 잔디 싹들이 그러니까 제품을 쓰기가 너무 정말 잔디를 왜 잔디가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 다른 기능보다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내가 쓰던 개인용 메신저랑 사용성이 별 차이가 없던데요. 그냥 보면 바로 즉시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씨앗들이 자라는 거죠. 잔디의 씨앗들이 이제 회사 안에 자라다가 저희도 어느 순간 보면 분명히 거기에 50명 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00명 쓰고 있고 1000명 쓰고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바텀업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을 공략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스타트업이고 영업 인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만 개가 팀들 글로벌에서 20만 개 넘는 팀들이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쓰기 쉽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실에서 뭐 마케팅 뭐 1팀에서만 우리 잔디 한번 써보자 했을 때 야 좋다더라 하면은 이게 좀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이게 그 20만 개 팀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업 인력이 되게 적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어느 정도의 인원에서 이 20만 개 팀을 커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크게 사업부 팀을 크게 나누면 이제 마케팅 팀, 그리고 영업 팀, 그리고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CX라고 해서 고객 경험 팀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고요. 네. 영업팀은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온 문의에 대해서 계약을 따내는 일까지 하고 계시고 마케팅팀은 이제 가만 고객에 대한 리드를 확보하는 팀이고 CX는 고객을 관리하는 팀이라고 해서 이제 리텐션, 그러니까 잔디에 가입을 한 이후부터 받게 되는 모든 메시지와 응대와 컨텐츠를 다 CX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도 저희가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물론 이제 서비스 자체가 되게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응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시켜놨고요. 그리고 영업에 있어서도 이제 요즘은 웨비나나 온라인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저희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방문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아니면 저희가 한 교육 세미나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화로 했고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교육 세미나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런 영업 효율이나 마케팅 효율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막 약간 뭐 문의 댓글이 들어온 게 뭐 딴 건 아니고 이게 옷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쓸리는 소재여가지고 이게 소음이 조금 들어가나 봐요. 혹시 이거를 벗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단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런가 봐요. 저희도 이제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대용 채널. 마이크 위치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피드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피드백에 관해서 좀 질문이 또 마침 들어왔어요. 이 오재원 님이 사용자 피드백을 잔디는 좀 잘 반영을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피드백을 이제 수집을 하시고 네. 좀 그거를 또 적용을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 피드백을 단순히 그냥 숫자, 뭐 많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뭐 먼저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로드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고객 피드백이 실제로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 온 것이냐, 정말 잘 쓰는 사람한테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들여다본 사람한테 온 것인지, 혹은 아직 가입도 하지 않은 분한테 온 건지, 영업도 직전인 분한테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좀 웨이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횟수, 많이 들어오는 횟수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잔디를 만드는 회사로서 뭐 저는 잔디를 6년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주는 피드백들이 정말 딱 듣자마자 바로 저도 공감이 가는 포인트들이 있고, 혹은 공감이 가지 않는 포인트들에서는 저는 사실 고객들이 얘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은 그냥 이거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왜 그 피드백을 하시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막 솔루션을 제안을 하세요. 본인들이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버튼 위치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불만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조차도 그렇게 해드렸을 때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네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불만을 느끼시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그분한테 가서 혹은 화상으로 좀 통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자세하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막 질문들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이제 뭐 매출이 얼마냐, 뭐 유료 고객 뭐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아직 100억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말씀. 아직 100억 안 되고요. 열심히 매년 100%씩 성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넘겠네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 이제 비상장 회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그래야 될 의무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저들이 쓰고 있고, 이제 뭐 VC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유출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적 투자금은 270억 정도 됐고, 이제 글로벌 이제 VC들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아까부터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좀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뭐 소기업이 쓸 때랑 뭐 스타트업이 쓸 때랑 중소기업이 쓸 때랑 대기업이 쓸 때랑 좀 잔디를 어떻게 좀 다르게 쓰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냥 첫 번째로 한국, 일본, 대만 세 국가만 좀 비교를 한다면은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그게 잔디를 쓰는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 국가에 있는 고객들을 직접 피부로 영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진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해외가 어떻게 보면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좀 가장 큰 차이로 최근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슬랙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슬랙을 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고객과 일본에 있는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보니 채널, 슬랙에서는 이제 대화방, 주제별 대화방을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채널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쓰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채널을 해서 오픈 디스커션을 하고 누구든지 어떤 여러 명이 그 방에 있어도 그것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거스름 없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떤 남들이 다 있는 방에서 뭐 어떤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많이 선호되지 않는 옵션이라서 대부분 DM을 한다는 거죠. 또 좀 신기했던 거는 DM 문화가 훨씬 크다. 채널보다는 DM 문화가 훨씬 크다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현지화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시아 국가권 문화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네. 다소 이게 하이라키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어떤 양식이나 차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용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단어도 태용님한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다르잖아요. 그쵸. 이게 텍스트로는 알 수가 없는 네. 그거를 이제 이모티콘을 씀으로써 얘가 이런 알겠습니다구나 감정 표현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용 이모티콘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이제 막 이야기 많잖아요. 네라고 할 때랑 넵이라고 할 때랑 넵점 붙일 때랑 넵 느낌표 붙일 때랑 진짜 그 의미가 다르다. 완전 다르죠.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의 표현을 다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넵 두 번, 넵 세 번 이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까지 좀 그래서 언어의 전달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한 편이고 실제로 막 저희 중견 제조 1,300명 있는 회사에서는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 게 이 이모티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그룹여의 게시판이란 걸 많이 쓰세요. 네. 어떤 공지사항을 올릴 때. 근데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댓글도 안 달고 대응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공지사항이 이제 잔디를 도입하면서 잔디의 게시판형에다가 이제 보드뷰라는 거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모티콘으로.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복지 제도가 새롭게 나온 게 반응이 좋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이제 구분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대화가 많아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잠시만 좀 쉬었다 갈게요. 이게 노이즈가 좀 생겼나 봐요. 마이크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땐 괜찮았는데, 자,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아, 이게 혹시 심해지시면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여기 뭐 전문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손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어떠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괜찮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마이크를 이제 옮기면서 약간 좀 선에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오 테스트 네, 라이브의 붐이죠. 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작은 기업 잠시만요. 바꾸고 갈까요? 잠시만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를 하나를 껐어요. 지금 소리 어떠세요? 지금 사운드 어떠세요? 지금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뭐 대기업 그리고 뭐 중소기업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좀 각각 좀 어떻게 쓰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별 대화방, 잔디에서 토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되게 서스름 없으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방들이 뭐 정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인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을 가면 그 방을 본인들이 만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두려움이 있으시고요. 내가 만들어도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네. 그 몇십 년 동안 겪으신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잔디에서 뭘 얘기를 하고 뭐 상사 뒷담화를 하면 이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컴플라이언스 이슈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인사적으로 나한테 뭐 피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고객 채널에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근데 이거 솔직히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실제로 절대 저희도 고객의 데이터는 대화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고객 관리자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이제 잔디를 잘 쓰시더라도 방이 많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본인들 그 사례는 사실 업종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어떻게 쓰고 중견기업 이거보다도 커머스 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IT 기업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다 너무나 다른데 뭐 아무래도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연동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지라라던가 뭐 웹북, 뭐 깃허브 이런 것도 연동을 되게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유통 쪽 리테일 업계에 계신 분들은 지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나눠서 뭐 수원 지점, 뭐 광교 지점 이런 식으로 지점 관리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무신사라는 회사도 저희 전사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디터 팀, MD나 에디터 팀들이 어떤 프로젝트별로 워낙 많은 그 산출물을 찍어내다 보니까 에디터 팀들의 그 업무별로 그거를 프로세스를 쪼개서 잔디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뭐 메시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봐도 그냥 회사에서 뭐 대화 내역 제출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어떤 분께서 이제 그냥 노동부 가시라고 네,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글로벌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맞춰보고 이제 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글로벌이 되려면 글로벌 DNA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이제 뭐 CEO시니까.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영어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렇게 뭐 PR이나 이렇게 뭐 대중 커뮤니케이션까지 정말 업무 커버리지가 넓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를 좀 글로벌 DNA를 가진 회사로 이제 뭐 인재를 들이고 좀 회사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현지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지 네, 채용.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양한 사실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초기에 이제 마켓에 테스트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컨퍼런스 참여라던가 아니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현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사 네트워크, 뭐 제 지인 네트워크 혹은 헤드헌터, 각 그 국가권의 헤드헌터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랑 핏이 맞는 사람을 찾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뭐 레퍼런스 체크는 기본이고 네. 보통 프로베이션 이제 한국에 있는 것처럼 프로베이션 이제 컨트랙터 계약을 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처음에는 저희도 뭐 해외 글로벌 사업팀을 따로 갖추고 이제 그분이 관리를 하게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잔디라는 정말 처음에 나갔을 때 알려져 있지도 않은 서비스를 하려면 무조건 창업자분들이나 정말 그 창업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처음에 나가거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뭐 팀장님 보내서 팀장님이 뭐 중국어 좀 하시니까 중국 사업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거면 자기 사업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좀 해외 국가들을 나눠서 여전히 이제 위클리로 저희 대표님은 뭐 말레이시아랑 대만, 그다음에 저는 베트남이랑 그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1년에 적어도 지금은 이제 계속 화상으로밖에 못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 3-4번씩은 현지 지사에 방문하고 같이 이제 고충도 들어주고 해결할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과 좀 아시아 시장에서의 좀 비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행인 거는 기존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고객들을 만나도 막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고객들 되게 많았어요. 리모트 워크, 스마트 워크. 근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예산도 안 주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신났어요. 네. 회사에서 기존에 막 툴 같은 거 공부하고 우리가 재택근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은 회사에서 오히려 하라고 하니까 빨리 고민해서 빨리 실행을 해봐. 이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채용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채용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꼽는 3가지 중에 하나가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집에서 뭐 30분 안에 있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정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그런 이유가 없겠죠. 내가 뭐 제주도에 있든 미국에 있던 내가 원하는 회사 강남 뭐 굳이 테헤란로에 있는 회사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게 결국 채용 풀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그러면은 그 인력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뀔 거거든요. 왜냐면 내 옆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엉덩이 많이 붙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웃풋 기반의 성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 그에 맞는 어떤 문화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줌이 있겠죠. 네, 전 세계에 정말 줌 열풍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3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아마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에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었던 이런 일하는 방식의 문화도 빨리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 시장이 크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좀 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드는 생각이 네. 이런 이제 뭐 비대면 문화나 어떤 뭐 클라우드의 어떤 부상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가장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게 잔디인 것 같은데 네. 요새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가장 떠오른 게 재택근무보다 더 떠오르는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네네네. 혹시 좀 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막 액티브하게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거기에 막 신경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 잔디 신경 쓰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네. 전 세계 각국의 헤지 펀드나 네. 이런 운용사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뭐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협업 툴 관련된 것들을 미국 시장이나 유럽은 많이 좀 알려져 있고 시장 데이터나 리서치 기관도 많이 있는데 아시아에 이 협업 툴이나 비대면 관련 업무 툴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찾아서 저한테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최근에만 한 5건 정도를 거의 자문을 해드렸어요. 이 아시아 협업 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줌 그리고 슬랙도 한 17조 정도 되는 시장 마켓 밸류를 가지고 있고 줌은 뭐 이미 100조를 넘어서 네. 충격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업계, 금융업계에 네. 야 어떻게 이 하나 서비스 줌 화상회의 하나를 하는데 최근에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IBM 시총을 넘었거든요. 줌이 IBM 네, 줌이 지금 130조는 넘어가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네.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난 게 사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실 뭐 증권사나 투자사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좀 저희 대표님이나 저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 스터디를 하고 싶다.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많이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진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왜냐면 결국에 그 돈의 흐름을 가장 빨리 찾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쵸. 금융권 분들이 그런 분들조차 왜냐면 한 재작년만 해도 진짜 저희한테 눈길조차 안 주셨거든요. 네. 관심도 없었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느낍니다. 아, 재밌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얻어가는 것은 이제 뭐 비대면 분야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제 비대면 주식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일을 잘해서 우리 주식으로 맞아요. 네, 밸류를 높인다. 네, 그러기에도 이제 정신없다. 네.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네, 그쵸. 주식은.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하면 회사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가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네, 그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일하는 문화가 좀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좀 흥미롭게 좀 보고 계신 것들 좀 몇 가지 있으면은 들어보고 이제 뭐 질문들 몇 개 받아보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재택근무를 수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1차 터졌을 때 한 10주 정도 재택근무를 했었고 또 2차 터지고 또 거의 한 8주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겨우 막 복귀를 했는데 네. 저희와 같이 스타트업이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로 일을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도 어떡하지? 회사에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네. 뭐 대화는 어떻게 하고 뭐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지? 전달 이런 것들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뭐 스타트업 정신으로 정말 그때그때 그냥 방법을 빨리 해결했던 것 같고 전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기업들이 막 몇 주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기반에는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쓰고 있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그 출근했을 때 안 했던 거는 네. 저희는 이제 데일리 스크럼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일 아침에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위클리 기반으로만 주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그냥 여전히 하던 대로 주간으로 그냥 화상회의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팀원분들이 우리도 좀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얼굴 화상으로라도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는 팀별로 매일 아침 뭐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만 싱크업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전사 타운홀도 저희가 매달 하는 거를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여 명이 들어오는 줌으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은 결국 아웃풋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 관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렐로나 개발팀은 지라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업무 단위로 이제 뭐 주간 회의나 데일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진전이 됐다라는 것도 너무 명확하게 알아서 네. 저희도 이제 재택근무를 적응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렸다. 완전 적응하는 데는 지금은 뭐 당장 내일 갑자기 재택근무로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물론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택근무 오히려 싫다. 그러니까 본인의 집의 환경에 업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애들이 집에 있어서 좀 방해를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많은 회사에서는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직장의 위치가 좀 상관이 없어지고 뭐 애초에 좀 글로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뭐 채용 시장의 뭐 변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 잔디 입장에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우리도 좀 이제 뭐 비대면 분야 커뮤니케이션 툴을 하고 있었지만 약간 좀 시각이 달라졌거나 좀 더 빨리 뛰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라는 지금의 현 상황이 이 잔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성과적인 면 말고 네. 예, 그냥 앞으로 미래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간단하게 제품적으로는 저희가 줌이라는 제품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말 빠르게 연동을 해서 줌을 바로 이제 화상회의라는 중요성을 인식을 했었고 사업적으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그러니까 뭐 미국은 너무 이제 화상으로 거리가 머니까 해외에는 화상으로 미팅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부산에 있어도 다 오라고 하세요. 거제도에 있어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변화를 통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팅을 할 때도 뭐 혹시 화상으로 그냥 저희가 대체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서 훨씬 더 좀 효율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마케팅도 저희가 더 이상 세미나나 컨퍼런스라는 거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온라인화 시키고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화 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요즘 컨퍼런스 제가 지난주에도 컨퍼런스 하나 있었는데 보통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 집에서 했거든요. 정말 버추얼 컨퍼런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 온라인으로 다 부스도 다 온라인으로 셋업이 되어 있고 비즈니스 미팅도 거기서 바로 스케줄링 서로 잡아서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비즈니스 매칭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오히려 아직 근데 서투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기업들도 참여 기업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더 빨리 적응을 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잘하고 더 많은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지금까지 이제 뭐 토스랩 이제 잔디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토스랩 글로벌 진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뭐 질문들 이제 한 10분 정도 좀 받아보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위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네, 지금 뭐 되게 고객이신 것 같은데 무료 버전에서는 최신 15,000개 메시지만 보여지고 있는데 15,000개 이전의 메시지들은 열람을 할 수 없다. 무료 버전에서 이제 메시지 검색 수를 좀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개수가 아닌 저희가 좀 기간을 넉넉하게 뭐 1년 최신 1년이나 뭐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는 볼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은 없어서 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되게 재밌네요. 놀랍기도 하고. 이거 JHB님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타트업에서도 대학이 중요하냐?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영업을 하고 혹은 정말 홍보를 하고 어디 가서 막 연사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게 다 절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정말 회사에서 좀 개발팀에 있거나 뭐 QA팀에 있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은 이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협업툴, 그러니까 잔디나 협업툴 업계에 좀 관심이 있는 도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했던 회사들에서 얼마나 좀 엉덩이 붙이고, 그러니까 뭐 매년 1년마다 직장을 옮긴 게 아니라 정말 그 회사에서 뭐 최소 3년 이상 한 회사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막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명확하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잘 알아도 돼요. 뭐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쵸. 네. 뭐 저도 되게 재밌네요. 이제 여기 뭐 댓글들 봤을 때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제 뭐 대학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제 최신 기술 이런 게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된다고는 해도
좀 학계 먼저 풀리고 뭐 그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이런 거 가장 먼저 접하는 뭐 거는 이제 대학에 인공지능 랩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그런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 좀 명문대 랩이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앞선 기술 이런 거는 또 대학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닌 사례들도 되게 또 네. 많고요.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다혜님이 아까 이게 했던 이야기긴 해요. 이제 초반에 뭐 작은 그 영업 어떻게 하셨나, 뭐 평균 고객사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되셨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이제 방문 판매로 시작을 해서 네, 좀 잘 쓰는 팀들을 이제 추리고 이제 소개받는 식으로 하셨고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이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아, 네. 다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검수하고 이제 바로 막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 하는 동안에도 앞으로 돌려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찾아가서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되게 답변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냥 뭐 시시콜콜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돌아다녔던 나라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나? 제가 저는 이제 베트남이랑 중동을 가장 많이 가는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게 한 번은 이게 같이 출장이 같은 주에 걸려서 네, 베트남을 갔다가 호치민에서 있다가 하노이 갔다가 하노이에서 두바이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2,000원, 3,000원 주고 밥을 먹다가 두바이에 딱 갔는데 3만 원, 4만 원을 주고 밥을 먹어야 되고 택시비가 이미 한 6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저희는 사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다 과금 체계가 뭐 나라가 조금 다르긴 하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유저들한테는 그럼 이 과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여전히 사실 좀 고민인 부분이긴 해요. 나라마다 이걸 그런 프라이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은 물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좀 풀고 유저들을 많이 획득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다른 가격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달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넷플릭스 뭐 인도에서 가입하면 이렇게 싸다. 싸고, 네, 막 그런 거 이제 우회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덜 하긴 해요. 저희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그걸 일단은 한번 인증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사업체도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사 통해서 그 현지 액으로 하면 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걸을 수 있는. 네, 좋습니다. 그 잔디가 김우진님이 잔디가 한국 협업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협업툴 개발자가 당시에 별로 없었을 텐데 좀 좋은 개발자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CTO님 보고 계시죠? 네. 저희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뭐 오늘도 제 지인분이 좋은 개발자 좀 소개시켜줘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 스타트업에 좋은 개발자 소개시켜달라는 말은 그냥 없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개발자 소개시켜주세요 하면서 좋은 개발자 소개시켜주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CTO님을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네. 한 8, 9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8, 9번 찾아가고 정말 6개월이 넘는 구애를 해서 CTO님을 모셨고 CTO님이 오면서 사실은 좀 팀이 꾸려진 케이스라서 네, 사람을 나는 한 명만 잡고 한 명을 열심히 정말 파트너로 그러니까 이 개발 쪽에 계신 분들을 영입하실 때는 그냥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발자 뽑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개발자가 왜
개발자분께서 왜 그 지금 계신 곳에 가야 되냐. 사실 개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사실 스타트업들도 예를 들어 네. 뭐 배민이나 토스나 이런 데들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개발 그렇죠. 문화, 조직, 그다음에 자기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갈 때는 분명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고민을 해서 정말 좋은 뭐 팀장급이나 CTO급을 한 명 찾으신다면 그분이 알아서 네, 팀을 잘 꾸려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 뭐 다른 질문인데,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브랜드 네이밍으로 잔디가 된 스토리가 궁금하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잔디처럼 깔아놓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잔디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게 저희가 일단은 어쨌든 저희는 업무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회사잖아요. 일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근데 어디서 일을 하면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지? 하다가 이제 잔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잔디에서 일하면 뭔가 다들 좀 편하고 좋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디를 깐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잔디 깔았어? 뭐 신입사원이 왔는데 잔디부터 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도 잘 풀릴 것 같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디 위에서는 뭐든지 심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잔디가 나중에 플랫폼 뭐 윗젯이나 카카오톡처럼 업무용 영역에서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면서 잔디 위에서 어떤 툴들이 다 같이 융합이 돼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잔디를 그리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고 되게 착한 사람들이 지은 것 같아요. 이름 덕을 톡톡히 봤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뭐 모모웍스 뭐 이런 것들은 회사원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세요. 회사에 뭐 그룹웨어 뭐예요? 메신저 뭐예요? 그러면 그거 뭐 있었는데 근데 저희를 만난 분, 저희 유저분들은 다 그냥 바로 저희 잔디 쓰는데요. 저희는 잔디로 얘기해요. 이거를 또 저희 브랜딩을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는 네,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저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나름 이제 시간 관계가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은 질문들은 좀 앞에서 많이 다뤄진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냥 하나만 좀 이제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하시는 데는 이제 처음부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이제 클라우드9님을 이제 댓글 이제 질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6년 동안 이제 잔디를 완전 이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잘 키워 오셨는데, 사업을 할 때 내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키워드가 있다면? 제가 잔디를 6년 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6년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 지금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한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좀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떡볶이 되게 싫어하는데 떡볶이 장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식 되게 싫어하는데 일식 장사할 수도 이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매일매일 쓰면서 그 프로덕트 잔디라는 걸 매일매일 쓰면서 매일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쓰면서 그걸 제품을 판다라는 게 잔디를 하는 가장 재밌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경영진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구성원들 정말 제가 다 뽑은 분들도 거의 많고 사업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를 믿어주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더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사람 그리고 레퍼런스. 한국 저는 너무 좋은 게 너무 작잖아요, 사회가.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누구를 지원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레퍼런스 체크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솔직히 한 두세 다리만 건너면 뭐 그 사람 뭐 다 나오거든. 대학교 때 뭐 네. 생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레퍼런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채용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바를 가지고 네. 내가 힘들더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리더라도 사람을 뽑는 데 많이 시간을 쏟고, 네. 그리고 가서 맨발로 뛰셔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팀을 꾸리는 또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끝낼게요. 네, 이분이 이게 좀 절실하신 분인 것 같아서 그 지셀님이 해외 진출할 때 언어 장벽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해외 인력 관리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을 꼭 초기에 같이 함께 하시면 글로벌 서비스 아무리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어 장벽이 존재를 하고 언어 장벽이 있다 보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가 네. 되게 어설프게 한국어 해가지고 사업 같이 뭐 사업 제휴해요 이러면 거기서부터 일단은 이 사람 그쵸. 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사실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탤런트에 대한 부분도 초기부터 신경을 써서 아까 뭐 CTO님 모시는 것만큼 좀 크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대낮이긴 한데 뭐 200분 넘게 이렇게 쭉 시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제 마치실 수 있게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광고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제 잔디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뭐 이용자분들께 뭐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네. 네. 네, 뭐 많이 잔디를 이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데요. 그냥 저희 회사 사람 뽑고 있습니다. 네, 네. 전직종, 네. 전직종에 사람 뽑고 있고. 중요하네요. 네네. 혹시 잔디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꼭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잔디에서 제가 보는 끝그림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태용이 문자 보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카톡하자, 카톡에 올려, 카톡으로 얘기하자.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카톡이. 저희는 그냥 일하는 영역에서는 잔디가 대명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를 봐도 그냥 회사에서 김 부장님이 잔디에 올려, 잔디로 얘기하자, 잔디에서 만나자. 이게 마치 그냥 잔디라는 게 일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 끝그림을 갖고 사용자들한테 계속 보답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꼭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뭐 잔디 깔고 뭐 잔디 깎고 뭐 잔디 뭐 심고 네 이러실 분들 네 많은 지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가면은 뭐 채용 정보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정보 잔디.com 네 도메인도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채용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한국무역협회랑 이제 2호에서 같이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스토리 토스랩 잔디 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